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질과 물질의 발계.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이 공존하고 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무국이라고 한다. 불변의 마음은 불변의 의지와 결합한 불변의 몸에서 움직임과 움직임의 형태가 현현하게 하고, 움직임이 현현한 몸은 태극의 원리에 의해 형이 확정된 최소 물질 입자들을 생겨나게 한다. 그래요. 불변의 몸 이꼬르 불변의 양 이랬는데 그런 게 좀 맞지 않죠. 불변의 양을 지닌 절대자의 마음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요. 응집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과정이 태극이다. 응집되는 과정에서 텅 빈 공간이 현현하게 되니 태극과 더불어 사상을 현현시킨다. 텅 빈 공간을 향해 응축된 힘으로 뭉쳐있던 사상이 터져나가며 세상의 창조와 파멸이 진행되니 이것이 팔계이다. 그래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를 무국이라고 한다. 그래요. 좀 다르죠. 그래서 빼는 거죠. 바꾸는 거죠. 첫 문장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이 공존하고 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무국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보겠습니다.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불변은 절대자의 속성입니다. 절대자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 있죠. 그래요. 절대자는 섭리익학에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한 존재가 생각하면 절대자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에서도 불변성이 발견되죠. 세상은 절대자의 마음에서 생겨난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일 뿐이니 절대자의 몸에서 불변의 속성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자의 가지는 절대자의 속성이 절대자의 마음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몸은 뭔가요? 절대자의 몸 역시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라고 하죠.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절대자의 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새로 들어간 말이죠. 또한 물질과 공간이 바탕이 되는 불변의 몸이, 불변의 몸을 그래요. 물질과 공간이 바탕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변의 몸이 가리키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의 마음에서 생겨난 이상 절대자의 마음의 한 부분인 불변의 마음이 불변의 몸과 공존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불변의 마음은 뭘까요? 절대자의 마음에서도 불변하는 부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즉 인식되는 세상은 변화하죠. 근데 변화를 있게 하는 섭리는 어떤가요? 항상 그대로이죠.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도 마찬가지겠죠. 불변의 마음은 불변의 몸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이 되니 불변의 몸보다 먼저 있어야 하고, 불변의 마음의 바탕 속에서 불변의 몸이 생겨났으니 공존의 시기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불변의 마음은 섭리죠. 그리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불변의 몸이라고 했죠. 물질과 공간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바탕에는 뭐가 있나요? 섭리가 있죠. 그 섭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변의 몸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몸도 그렇고 섭리로 이루어진 마음도 절대자의 마음이, 둘 다 절대자의 마음이지만 먼저 생겨난 게 있다는 거죠. 무국이라고 하여 그와 같은 상태가 참된 무국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상태의 무국이라는 명칭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급하는 부분을 무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의미의 무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국이라 생각했을까요? 이 글을 쓴 이는 태초를 인식하려는 시도를 했죠. 그래요. 그 당시에 태초라고 생각했던 것이 적혀있는 글이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해서 참된 무국이 아니다, 단지 무국이라고 칭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단지 인식의 편의를 위해 그와 같은 상태를 무국이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불변의 양을 형성하는 진료와 창조와 파멸작용, 즉 섭리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흐름의 형이 확성될 때까지를 무국이라고 명칭을 붙일 따름이지요. 그래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탕이 되는 불변의 몸에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흐름이 형이 확립될 때까지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확립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상태를 무국이라고 칭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국 역시 상태에 따라 명칭을 붙여 구분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명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을 기준으로 형이 결정되기 전의 상태와 형이 결정된 후의 상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명칭을 만들어내는 일은 번거로우니 무 1단계, 무 2단계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딴 사람이 지은 명칭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나요? 빅뱅이 발생하면서 생겨났다고 하죠. 빅뱅. 이 빅뱅은 대폭발 이론으로 블랙홀과 함께 천문학과 물리학계의 화두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도 크고 무지막지하게 뜨거웠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대폭발, 즉 빅뱅을 일으켜 팽창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이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 인식되는 우주의 시작은 폭발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다 뭉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폭발하기 전의 이야기인 거죠. 폭발하기 직전도 아니고 훨씬 전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현 시대에서 그래요, 다루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에서 최초이고 별다른 명칭이 없겠죠, 현 시대에서. 그래서 무국 1단계, 무국 2단계로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그래요. 무국 1단계,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이 결합하여 공존하고 있는 상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 것이며 늘 확인되는 것입니다.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이 늘 확인되는 것이냐? 불변의 몸은 확인되죠.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근데 불변의 마음 역시 늘 확인이 되냐?
사람도 이상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육체의 귀로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확인이 되죠. 섭리작용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해도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를 이용한 과학이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등장해서 이용도 하고 있고 그래요. 현실 속에서 섭리작용은 늘 확인할 수 있어요. 현 시대에서도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은 결합되어 있죠.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은 항상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오히려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니 그러한 가정을 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인간들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구성된 대상들은 불변의 의지가 간직된 섭리작용과 결합되어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요. 그렇죠. 따라서 결합된 상태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 되고 불변의 몸인 불변의 양이 불변의 마음만 불변의 몸인 불변의 양이 불변의 마음과 합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불변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하다도 증명할 수 없다. 그럼 인간은 다 인식할 수 있느냐? 절대자가가 만든 세상을 하다못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도 다 인식할 수 있느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게 있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마음이 있죠. 확인 가능하고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직 발전 단계가 안 돼서 다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밝혀지겠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절대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존재는 인간이 있기 전에 절대자외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요.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면 새로운 게 창조가 되죠.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는 그래요.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존재가 자연계에 없다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일종의 창조 활동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요. 또 다른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가 인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불변의 마음은 불변의 몸에 간직된 불변의 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변의 마음은 섭리는 불변의 몸에 간직된 불변의 양을 소멸시킬 수 있나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증가시킬 수 있나요?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위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불변 마음이 불변의 몸보다. 불변의 마음과 불변의 몸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죠. 뭔가요? 섭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존재. 그 존재가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게 불변의 마음과 불변의 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상위 개념이 불변의 양은 불변의 몸에 간직된 양은 변하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불변의 마음이 불변의 양을 소멸시키거나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불변의 마음은 불변의 몸에 간직된 불변의 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변의 양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그러한 뜻을 부여한 거죠. 너는 불변의 양을 지님으로써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의 말씀은 아니지만 불변의 양을 지니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 되어라 하는 절대의자의 뜻이 불변의 몸에 그래요. 불변의 몸에게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멸시키거나 생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불변의 마음의 권능은 창조와 파멸작용이기도 하니 불변의 양이 간직된 불변의 몸에 창조와 파멸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변의 마음에 입각해서 창조와 파멸을 일으키죠. 누가? 절대자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요. 하지만 불변의 몸에 간직된 불변의 양은 절대성을 지니고 있으니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했죠. 절대자로부터 뜻을 부여받아서 그렇다. 불변의 양을 지님으로써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 되어라. 하지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이는 한 공간에서의 어떤 존재를 끊고 다른 공간에서 어떤 존재를 잇는 행위이니 파멸창조를 지우는 게 좋겠죠. 창조와 파멸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했죠.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불변의 몸과 불변의 마음이 결합하여 움직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항상 결합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죠. 결합만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항상 결합되어 있죠. 물질과 공간의 이루어진 세상에 항상 성리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왜 또 분리되어 있다 하나요? 성리작용으로 이루어진 절대자의 마음이 물질과 공간 속에서 발견되나요? 발견이 안 되죠. 분명히 있는데 발견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원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데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요. 선미가 드러나지 않은 절대자의 마음, 절대요. 이거를 무기라 하겠죠. 절대자의 생각이 이루면서 이렇게 다 생기는 거죠. 이거는 선미가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 그래요. 이렇게 묶어서 태극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불변의 몸으로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무기라 했는데 원래 무기는 참된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무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국에서 생겨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빈 공간 없이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공간이 생기기 전이죠.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빈 공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움직임이 가능한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대기의 순환이나 물의 위치 변동, 혈액 순환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또 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돌다 보면 그래요. 위치가 어떤 위치가 이동되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 위에 있는 지구에 속한 어떤 물질은 어떤가요? 또 이동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위치가 이동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공간이 없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밀도와도 이어지는 개념으로 밀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과 이어집니다. 평창하거나 수축할 때도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밀도와도 연관이 있다. 이 말 다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 또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물을 끓여 액체가 기체로 전환되면 차지하는 부피가 커져 물이 넘치게 되지요. 물질의 상태가 기체 상태인 경우 유동성과 압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체는 유동성과 압축성을 지니고 있죠. 풍선을 누르면 쪼그라들잖아요. 하지만 기체 상태 역시 형을 지니고 있지요. 기체 상태라 해서 형이 발견되지 않는 건 아니죠. 수증기는 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수증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의 분자는 어떤가요? 물의 분자를 살피면 또 여기 H2O라는 형태가 발견되죠. 따라서 형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불변의 양을 지닌 불변의 몸 또한 유해 속성들을 당연히 지니고 있습니다. 불변의 몸도 뭔가요? 공간이 없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불변의 몸에 그러한 속성이 있기에 그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움직임 그리고 공간 없이 이루어지는 움직임은 원래 불변의 몸이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체는 형이 확정되어 있으니 고체는 확실히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액체일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액체라는 상태와 기체라는 상태를 결정짓는 요인은 온도입니다. 무기에서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온도는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액체 상태인 시기가 있고 기체 상태인 시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기체 상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